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쌤이 제가 왜 서양 교육을 권하고 싶은지, 왜 저는 서양 교육을 권하는지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부모의 생각이, 부모의 교육관이, 부모의 시선이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 여러분은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축구 선수하고 축구 감독과의 관계를 보면은요, 축구 감독이 뛰어나지 못하면 아주 재능이 있는 선수도 그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기가 힘들죠. 반대로 축구 감독이 아무리 뛰어나도 축구 선수의 역량이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면 또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는 힘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축구 감독의 역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감독이 바뀌면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세계적인 대회에 나가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교육에 있어서 감독은 바로 우리 학부모님들, 부모님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그 세계관이, 교육관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넓어진 세상에서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로 살 것인가?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세계를 무대로 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인임을 부인하고 내가 세계인이 돼서 막 그냥 뭐 서양 사람 흉내낸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서양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체성은, 아이덴티티 문제는 꼭 해결을 하고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 그러면서 세계 무대를 향해서 가는 거, 저는 그런 자식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런 좀 세계관과 교육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언어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세계관을 가는데 첫 번째 관문은 당연히 영어입니다. 세계의 언어인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그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리고 영어가 조금 이렇게 마스터가 되면은 그 다음에 뭐 스페인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뭐 이태리어라든가 뭐 일본어라든가 뭐 내가 취향하는 바에 따라서 좀 언어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는 더없이 바랄 바가 없겠죠. 여기서 뭐 두 번 말할 필요도 없지만 한국말이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그건 뭐 두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거는 정체성의 문제니까요. 한국말도 뭐 제대로 못하면서 외국어를 너무 유창하게 한다, 그거는 뭐 저는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언어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그 한국말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철자가 좀 틀린다거나 띄어쓰기가 틀린다거나 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는 범주에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말, 한글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쓰는 것 정말 어렵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저 교육의 본질이 뭔가요? 우리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는 왜 학교를 다니고 왜 우리는 교육을 받고 왜 그거 하냐고요? 교육의 본질은 결국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교육받는 거 아닌가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럼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겁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겠죠. 그런데 제가 참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슬프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은 미래의 내 자녀가 돈 잘 버는 직업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을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한가요? 물론 행복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건강, 돈, 뭐 이런 것이면 틀림이 없죠. 그렇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조건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체적인 삶. 이 얘기는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는,
주인이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남 눈치 보고 뭐 정해진 답이 이렇게 살면은 행복한 거다. 이렇게 하면 된다. 뭐 10평보다 20평이 강북보단 강남이 뭐보다 뭐가 어디 대학보다 어디가 그렇게 정해진 틀 마치 정답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 이렇게 다단계로 올라가면 행복해지던가요? 네? 쫓아가고 말 잘 듣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 저는 절대 행복하게 살기가 힘들다. 저는 첫 번째로 그간의 저의 삶의 경험으로 봤을 때 첫 번째로 꼽는 행복의 조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 주체적인 삶, 다른 말로 하면 독립적인 자세를 갖고 사는 삶,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생각하고 사는 삶입니다.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사는 삶. 이거 정말 중요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쟁이로 저 사람이 저렇게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행복해질까?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요,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혼자 뭘 잘해가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주변 사람들하고 일을 함께 잘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거, 이게 행복하게 사는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뭐 이 밖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짧으니까 딱 세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죠? 독립적인 삶, 생각하고 사는 삶, 주변과 어우러지는 삶, 함께하는 삶.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정답이 있는 것처럼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죠. 삶의 정답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대학 입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학 입시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정답. 어떤 답이자. 너의 생각을 묻지 않습니다. 대학에서는. 우리나라 대학 입시에서 네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답. 이거를 빨리 찾아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우수 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높은 점수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교육을 시킨다라는 게 너무너무 슬픕니다. 정답이 있는 교육. 근데요, 반해서 서양 교육은요, 정답이 없는 교육을 시킵니다. 너가 너의 정답을 만들어내라. 네가 생각하는 건 뭐야? 너의 정답을 얘기해봐. 이런 거죠. 뭐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건강하게 사는 법을 다음 중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우리나라 교과서에 또 참고서에 EBS 교재 정답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뭐 1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한다.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적절하게 운동하고 수면을 충분히 자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정답이 있는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선생님이 네가 생각해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얘기를 해봐요. 그럼 막 손 들고 얘기하죠. 자기 나름대로의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걔 중에는 네, 연애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답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연애를 하면 잘 보여야 되니까 운동도 많이 할 거고 예쁘게 치장도 할 거고 건강하게 살 수 있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와 같이 서양에서는 정답이 없는 교육, 너의 정답을 만들어가는 교육을 시키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더 이상 정답을 가르쳐주는, 지식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아이들의 생각을 끌어내는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생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너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이걸 외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요, 과거에 제조업 시대에는 참 잘 맞는 교육이었습니다. 어떤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를 정확하게 가장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그 환경에서는 참 좋은 교육인데, 지금과 같은 시대, 4차 혁명 시대, 이런 그 미래 시대에서는 이런 교육은 정말 빵점 교육입니다. 빵점 교육.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창의성 교육이 중요하다. 맨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창의성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대학 입시에서 정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은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정답 외우기 바쁘죠. 가장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질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교육이죠. 네. 튀는 것을 우리는 용납을 못하죠. 남들하고 그냥 똑같이 살아라. 절대 튀는 것을 잘 용납을 못합니다. 반면에 서양 교육은요, 튀어라. 가급적 너의 색깔을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어울리는 아이들이 서양 교육에 와서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실패작이었습니다. 한국 교육에서는 실패작이었는데 미국 교육을 받으면서 천재가 된 사람입니다. 예, 튀잖아. 오직하면 제 이름이 라이겠어요. 라이족, 또 라이족. 족장까지 이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서양 교육에는 정말 잘 어울립니다. 뭔가 좀 생뚱맞은 생각하고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예, 그런 사람들이 서양 교육에 되게 잘 맞고, 또 앞으로는 그런 사람의 세상이 될 겁니다. 지금 잘 보세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 4차 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금 문화가 미국에서 주로 이렇게 이끌어가잖아요. 근데 뭐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스티브 잡스 뭐 당등등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라이족입니다. 또 라이족, 그죠?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제조업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정해진 답을 가지고 정해지게 사는 어떤 그런 것들은 이제는 뭐 베트남이나 인도나 뭐 중국도 이제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도 그런 교육을 시키면서 지금도 ing 진행형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 교육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세상에서도 우리는 항상 이기라고 가르치죠. 무조건 이겨라. 괄호 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이기라 그러잖아요. 파이팅! 싸워! 이겨! 발버! 이겨! 이 얘기는 뭐예요? 주변 사람들을 다 적으로 만들고 경쟁자로 만드는 사회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하고 이렇게 함께 일하는 협업을 잘 못합니다. 이게 좋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일수록 협업에 무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학 들어가는데 누군가 이렇게 함께 했다라고 하는 과거의 히스토리가 대학 가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의 대학 입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예를 들어서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에세이를 쓰잖아요. 대학교 들어갈 때 에세이는 뭐냐면 학업계획서, 나의 인생을 지나온 이야기 이런 걸 쓰는 걸 이제 에세이라고 그러는데 대학 입시에서 필수 서류죠. 근데 그 서류에서 내가 만약에 축구 선수, 뭐 미식 축구라든가 단체 팀에서 내가 주장을 맡았다. 그러면 높은 점수를 주죠. 왜?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협업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많은 사람에서 봉사를 했다. 이것도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에서 너 같은 그런 거 리더가 필요하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 높은 점수를 주죠. 근데 우리나라 대학 입시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입시에서는 그냥 문제 잘 풀고 정답 빨리빨리 찾아내고 이런 게 중요하지. 나는 주변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어쩌고 저쩌고. 설령 그렇게 중요하다고 쳐도 또 전문가들이 다 써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입시에서는 오늘날까지도. 그런데 서양 교육에서는요. 입시에서 그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얘기는 교육 현장에서도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 교육에서는 무조건 이기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룹으로 프로젝트를 많이 하죠. 단체로. 그거는 혼자 사는 것이 결코 혼자서 큰 거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협업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어야만 된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제가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결코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다. 그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옛날에는요 그런 그 협업 이렇게 참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요즘 점점 이렇게
현대판으로 들어오면서부터 협업의 개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정말 행복한 삶의 다양한 요소가 너무 결핍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다.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우리나라에 이제 의대 열풍이 많이 불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과대학을 가려고 그러면은요, 정말 많은 거를 어렸을 때부터 희생해야 되죠. 다 희생하고 그 대학 입시에서 필요한 딱 그거를 타겟팅해서 그거를 목표로 해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야, 너 그거 하지 마. 공부해, 공부. 뭐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친구하고 놀지 마. 지금 놀 시간이 어디 있어? 뭐 운동을 한다고. 야, 운동 대학 입시 안 나와. 하지 마. 뭐 하지 마. 이거잖아요. 그냥 오로지 대학 입시를 향한 딱 그거에 집중을 해서 공부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의과대학을 가면 의과대학 가서도 또 공부를 빡세게 하죠. 좋은 과를, 내가 원하는 과를 배정받기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삽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 사실 모든 요소가 다 필요한 거 아닌가요? 구구절절이 다 필요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뭐 이렇게 싸워본 경험도 나는 인생에서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토론하고 정말 뭐 어떨 땐 주먹질도 필요할 경우도 있죠. 뭐 그걸 하고 살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고 호신술, 심지어는 그림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뭐 악기 다루는 거, 그 다음에 뭐 친구들하고 말다툼하는 경험, 그 다음에 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또 야외에서 텐트 치고 뭐 그런 것도 해보고, 또 가난한 사람 도와주러도 가보고, 뭐 이런 정말 많은 요소들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다 필요한 요소들 아닌가요? 저는 지나고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하나도 우리 인생의 경험에서 쓸모없는 것들은 없던데 다 쓸모 있잖아요. 그런데 차 띄고 포 띄고 이것 띄고 저것 띄고 오로지 공부만 하기 위해서 요것만 먹는다. 영양소를 아무리 고기가 좋다고 맨날 고기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음식을, 고기가 중요한 것이긴 하나 골고루 음식을 섭취를 해야 우리가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육은요, 너무 슬퍼. 너무 배분이 오로지 공부. 그런데 그 공부가 정말 그렇게 의미 있는 공부인가라고 생각하려면 그것도 아니야.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정답을 찾아내는 공부. 그거는 요즘 세상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정답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고, 그죠? 찾아내는 것보다는, 그거 함께 어우러지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한 거고. 서양 교육은요, 그래서 초, 중, 고를 쭉 이렇게 거치면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그 교육을 시키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서양 교육의 뭐 몇 가지 중요한 요소 하면은 뭐야? 학업. 중요하죠. 당연히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다 중요하지. 학업의 분위기, 아까 학업도 정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막 질문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것을 만들어내는 거. 뭐 어쨌든 학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악 활동. 매우 중요하죠. 서양 교육에서. 그래서 서양의 사립학교들에서는 1인 1학기. 전부 다 악기를 하나씩 어렸을 때부터 다루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 밴드도 운영하고 오케스트라도 운영하고, 그래서 뭐 시즌별 1년에 뭐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학부모들을 초청해서 그 학교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음악 활동을 합니다. 음대를 가는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스포츠 활동이죠. 다양한 구기 종목을 스포츠 활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 시즌별로. 이번 학기에는 내가 무슨 과목을 택해서, 이번 학기에는 배구, 이번 학기에는 농구, 이번 학기에는 축구, 심지어는 뭐 개별운동, 수영, 뭐 이런 등등으로 하여간 학교 다니는 내내 좋은 학교일수록 이런 그 음악 활동과 스포츠 활동을 합니다. 플러스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을 하죠. 예, 그 활동에는 뭐에서 봉사활동, 뭐 해외 파견 나가가지고 방학 때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지역에 뭐 버려진 동물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뭐 이런 그 종류는 뭐 무궁무진하죠. 그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함으로써 또 내가 미래에 가고자 하는 어떤 직업군에서 거기서 인턴으로 이제 훈련을 하잖아요. 연습을 하죠. 경력을 쌓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서양 교육에서 너무너무나 중요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은 대학교 가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죠, 그죠? 이런 것도 뭐 가짜로 띄워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사실 서양의 것을 많이 모방을 하기는 했어요. 모방을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거 보면은 좀 본질을 조금 벗어난 것들이 많이 있죠. 예. 자, 그러니까 이 서양 교육은요, 우리가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행복하게 살기 위한 조건을 굉장히 만족시키는 그런 교육인데 반해서 우리나라 교육은 제조업 시대, 옛날에는 참 필요했던 교육인데 더 이상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교육을 못 시키고 있다. 안타깝지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서양 교육을 권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지금 세계화의 흐름 꽤 오래됐는데요. 지금 워낙 지금 지금 그저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저는 여기서도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한테 배달의 민족으로 음식도 배달 예부로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 아들은 저희 미국에서 캐나다에 있는 엄마 생일이라고 또 생일 꽃다발을 또 이렇게 배달도 하게 굳이 설명 안 해도 우리는 늘 이렇게 같은 지구촌 여기저기 살아도 그냥 같은 시간대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세계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세계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 주체 세력이 어디입니까? 한국인가요? 아니죠. 이 주체 세력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 세계죠. 네. 우리가 세계화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세계화는 어떻게 표현하면 미국화의 또 다른 말일 뿐입니다. 그죠? 네.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이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 코드에 맞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 세계화 시대에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서양 교육은 참 받을만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더 이상 대한민국의 회사는 아니잖아요.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매출의 대부분은 다 외국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무슨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서 근무하는 최고 책임자들이 토종 한국 사람이 되어서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말만 하고 한국적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겠냐고요? 안 되죠. 정치도 앞으로는 저는요, 그런 세계적인 시야를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해야만 이 나라도 대한민국도 훨씬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돼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점점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나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고는 있어요. 이거를 아마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을 바꾸는 것은 당분간은, 상당한 기간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교육이 바뀐다는 얘기는 여러분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육 현장에서 바뀌어 가겠죠. 그러면 대학 입시가 바뀌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서양처럼 바뀌려면은 정답이 없는 대학 입시가 등장해야 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너의 생각을 얘기해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공정성 시비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알긴 알아도 어쩔 수 없이 모르겠어요. 그때가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은
그 시험이 그렇게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시험이 바뀌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첫째는요, 사회에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의 양심을 걸고 채점을 한다. 그런 사회적 신뢰가 있어야만 그런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시비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때문에 대학 입시가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대학 입시가 안 바뀌면 학교 교육이 바뀌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리고 제가 또 세 번째로 서양 교육을 권하는 이유는요. 이제는요. 우리 직업이 있는 곳이 우리가 그냥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꼭 한국에 살아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전엔 그랬죠. 우리가 뭐 어디 시골에서 태어났으면 서울 가면 코베 가는 시절도 있었다면 옛날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지금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능력이 되고 내 직업이 서울에 있으면 직업을 찾아서라도 서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야를 넓히면은 전 세계 어디라도 내 직장이 있으면 거기 가서 사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왔다 갔다 하면서 방문하면 되는 거죠. 제 나이 63인데도 그러고 사는데 하물며 지금 젊은 세대는 50개 앞으로 더 하면 더 해죠. 그죠? 이제는 우리 자녀들은요. 이렇게 영어로도 무장되고 이런 사고방식도 정말 그 세계적인 국제화 사고방식으로 매너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게 좀 풍요로운 교육을 받음으로써 다 이렇게 완전체가 돼서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저는 맞다. 세상이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적도 지금은 뭐 이중국적, 삼중국적 갖는 시대인데 너무 그렇게 요즘은 참 뭐 국산품을 애용하자, 국산품이 좋아요. 그런 얘기 요즘은 이제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때는 엄청 그랬거든요. 뭐 외국 물건 쓰면은 아주 뭐 무슨 뭐 역적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건 굉장히 국수주의죠.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은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사고방식을 동시에 품어내면서 나의 취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그걸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음식이 한국 음식이라고 해서 허구한 날 한식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뭐 여건이 그거밖에 안 되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여건이 된다 그러면 한식도 먹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식도 먹을 수 있는 거고 일식도 먹을 수 있는 거고 뭐 아랍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거고 햄버거도 먹을 수 있는 거고 뭔들 못 먹습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아야죠. 그러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바로 저의 관점은 그겁니다.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서양 교육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언제 서양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시킬 것인가 짧게 조금 언급을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요.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때는 가급적 우리 한국말 교육에 집중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제 이게 영어 교육하는 환경에서 제가 이제 일을 쭉 해왔잖아요. 유치원 시절에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뭐 부모가 박사를 미국에서 하고 있을 때 애가 태어났다. 그래서 유치원까지 애가 미국에서 나왔다. 근데 그 글과 함께 배우기 전 시기에 배운 영어는 크게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물론 없는 것보다 나은데 크게 남아있지 않더라. 그래서 이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사이가 정말 이 언어에 있어서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시기 같더라. 이거는 한국말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는 일단은 모국어.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인으로 사는 거. 그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데 조금 더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글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그 한국말도 많이 하고 그때가 언어 발달이 제일 잘 되는 시기거든요. 그 다음에 3학년부터 3, 4, 5, 6학년 요 시기에 한
2년, 1, 2년 정도 미국이나 캐나다 본토에 가서 생활을 하고 일단 들어오면은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한국에서 졸업한다거나 아니면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 한국을 다닌다거나 뭐 그 정도만 하면은요. 영어와 모국어인 한국어 그리고 정체성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영어도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그 밑거름이 쌓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이후에는요. 이제 정체성이 확립이 된 나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냥 서양 교육을 시켜도 무방합니다. 서양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그 아이가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가서 공부를 하면은 한국 안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뭐 방학 때는 한국에 한 두세 달 와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요. 이미 이제 모국어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한국인이라는 어떤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그리고 나서 한국말도 내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영어도.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1학년부터 6학년 사이에 가급적 최소한 1년 이상은 본국에 나가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서 생활하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학교 1학년 이후에 나가면은요.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발음도 그렇고 확실히 불리해집니다. 물론 중학교 1학년 때 나가는 것이 대학교 1학년 때 나가는 것보다 훨씬 좋지만 그럼에도 조금 불리해져요. 그러니까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 한 1, 2년 정도 나갔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캐나다, 미국 교육을 계속 시킨다거나 그게 저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그러니까 앞서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2에서 2, 3학년 때서부터 계속해서 서양 교육을 시킨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계속 공부를 시킨다. 그러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정체성에 약간 혼란스러운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어디 가도 나는 동양 사람인데, 미국에서 아무리 살아도 미국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죠? 이게 정체성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 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의 나이서부터 계속 서양에서 남아서 교육시키는 거는 그런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단 예외인 경우가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부모가 이민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이민을 뭐 한 2, 3년 후에 아빠가 가게 된다, 가족이. 그런데 아이는 그때 되면 이미 중학생이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좀 미리 가서 미국 교육을 시키고 싶다. 뭐 그런 경우는 이해할 만합니다. 또는 요즘에 또 그런 가정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 편모 또는 편부가 키우는 가정. 부모가 경제력은 충분히 있는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 싱글맘 또는 싱글데드가 아이를 키울 때 그럴 때는 서양 교육을 조금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받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대학은요, 이제 요 말을 이제 끝으로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제 대학을 갈 때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에 집착하는 학부모님들을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미국 대학은 사다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나라 대학은 한 번 들어가면은 들어간 대학에서 그 과로 졸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편입이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 편입한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근데 미국 대학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대학은 편입도 우리나라에 비하면 훨씬 쉽고요. 그 다음에 그 대학 내에서 뭐 복수 전공 2개의 전공을 한다거나 전공을 바꾸는 것도 너무너무 쉽습니다. 아주 특수한 전공으로 옮겨가지 않는 한 대부분의 전공들은 옮겨 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대학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준비 과정이 늦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이 늦어서 좋은 대학을 못 갔다고 쳐도 일단 내 능력에 맞는 대학에 간 다음에 거기서 대학 공부를 잘했을 때는 이제 그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대학원을 최고의 대학원으로 가면 되죠. 진짜 공부는 대학원부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부 가는 것은 물론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조금 늦게 준비한 관계로
내가 기대하지 못하는 대학에 갔다고 치더라도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워낙 사다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도 내가 맞는 적성에 맞는 그런 학과를 택해서 열심히만 한다 그러면은 무궁무진하게 학교를 옮겨 다니고 또 전공을 바꿔가면서 대학원은 훨씬 좋은 데로 가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사다리치기가 너무너무 잘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온갖 편법과 컨설턴트, 가공,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내 능력은 100인데 무리해서 120, 150 대학을 합격시키는 거. 그게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요. 그게 대학에 가고 나면 꼭 무리수가 생기더라고요. 그것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 내 아이의 능력에 맞는 대학교, 그리고 내 아이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택해서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는요 정말 저도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나는 우리 자식들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 눈에 보이는 빛가 번쩍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행복,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교육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교육을 받고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얘기는 2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인데요. 내일이 행복한 거를 바라는 사람은요, 오늘도 행복한 겁니다. 네. 행복은 꼭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한 사람이 미래에도 행복한 사람이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은 정말 지긋지긋한 삶을 산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늘 어떠한 여건에서도 오늘도 행복한 사람이 미래에도 행복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다니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나 캐나다의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 다니기 싫어하는 애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학교를 다닙니다. 예. 유학을 오기 전에는 나는 영어도 짧고 과연 거기 가면 또 왕따는 없나? 거기 가서 잘 적응하고 있을까?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안고 출발을 하는데 참 희한하지요. 여기 오면 아이들이 다 만족해합니다. 예. 학교 생활이 즐겁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아이에게 비교를 하지 않죠. 너는 얘는 이러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항상 칭찬만 하죠. 그게 서양교육의 엄청난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죠. 예. 그리고 공부만이 최고다라고 절대 교육 현장에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 공부를 잘하는 사람 너는 공부하면 되고 운동 잘하는 사람 너는 운동하면 되고 각각 자기의 적성에 맞게끔 어우러지면서 남한테 피해주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너는 너다 이걸 항상 가르치죠. 그래서 서양교육 받은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존감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게 모든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서양교육 받고 나면은 우주의 중심에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만큼 자존감이 빵빵하고 늘 자신감이 넘치죠. 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되신다면 서양교육 한번 시켜보는 거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성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